매트릭스에서 싸우기 위해서 가상훈련 엄청 하잖아요. 로봇도 지금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대폭 활용해가지고 오픈소스로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엔비디아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가속화가 됐습니다. 이미지 확장성이 크고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근데 그게 각각의 전방 산업의 어플리케이션에 곳곳에서 쓰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휴머노이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 떨어지고 하드웨어 표준화되면서 양산성은 올라갔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학습 속도의 가속화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지고 실제 쓰인다는 거고, 가성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휴머노이드가 2035년 기준으로 약 4억 8천 명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부 대체될 거다. 많은 기업이 로봇에 큰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화에서 보던 이제 아이언맨 그런 게 이제 진짜 상용화가 되고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빅테크 업체들이 AI를 가장 정확하게 또는 가장 효율적으로 테스트 베드로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뭐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로봇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랑도 제조업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용될 날이 5년도 남지 않았다. 기간으로 얘기를 한 거죠. 휴머노이드 금방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로봇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국 징동닷컴의 유니트리라는 로봇이 2천만 원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광클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마감 그냥.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일단 생겼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각종 인건비는 올라가면서 뭐 산업재해, 자영업이 어려운데 인건비는 비싸고,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일하시는 분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식당 가서 앉아있는데 손님들도 전부 외국인. 근데 이제 커피숍 가니까 로봇이 에스프레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많아져요. 배달도 식당 가니까 전부 로봇이 배달해, 서빙.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일종의 그 저항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정부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공장이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성, 대량 양산의 그 가장 표본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혁신적인 가격을 통해서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술의 속도, 진입 장벽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 연 생산량이 10,000대 정도 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유의미한 생산의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제조업체 생산 공정에 막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하드웨어 표준 선점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이 조금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래 사회로 가면서 더 쓰임새가 많아지고 활용도가 커지고 가격도 싸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굉장히 가상의 현실 시뮬레이션에서 너무 이제 매트릭스에서 막 싸우기 위해서 가상훈련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지금 그 가상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미 대폭 활용해가지고 오픈소스로 그걸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있죠. 엔비디아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가속화가 됐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크고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근데 그게 각각의 전방 산업의 어플리케이션에 곳곳에서 쓰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 떨어지고 하드웨어 표준화되면서 양산성은 올라갔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학습 속도의 가속화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지고 실제 쓰인다는 거고, 가성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대체하는 노동자 수가 5억 명이 넘을 것 같고요. OECD 전체 회원국의 서비스업의 종사자만 다 대체하더라도 2035년 기준으로 80% 이상이니까 2035년에 서비스업 노동자 종사자 수는 약 6억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억 명의 80%면 약 4억 8천 명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부 대체될 거다. 그리고 AI하고 결합하는 지능형 플랫폼은 로봇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로봇도 일종의 플랫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도 가장 빠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2030년까지 1조 달러가 아니고 1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까지 우리나라의 100배 넘게, 뭐 많은 데는 1000배 이상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굉장히 로봇 산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미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가 다가온다면 국내 2차 전지 업종도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 리포트에서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 60%는 다 미국 업체가 가져갈 거라고 했지만, 그 바디에 해당되는 거는 아시아 업체와 일본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업체에 그러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누가 만들 거냐, 그거에 아주 탑티어로 LG에너지 솔루션이 꼽혔습니다. 물론 여기밖에 못 넣는다고 하니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하고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수량이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 때 2시간 33분대 로봇이 들어오면서 사람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기록할 정도로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배터리에 대한 기술 진입 장벽, 배터리에 대한 놀라운 교체 주기의 그 단축,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다이렉트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탑티어가 어디죠? 테슬라 옵티머스, 그 다음에 어디죠? 피규어 AI,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구글이 투자한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엑스원 테크놀로지, 이 5개, 중국의 유니트리까지 6개 업체들 배터리를 어디 거 쓸까? 저는 이 6개 중에 절반 이상은 LG엔솔 배터리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실제 들어간 사이즈는 적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굉장히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국내 2차 전지 업체들한테도 로봇이라는 거의 뭐 전기차 맞먹는 수준의 사이즈의 신 어플리케이션, 성장 동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로봇 시대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로봇도 지금 세계 1등을 테슬라로 보고 있어서 테슬라가 좀 가장 매력적이긴 한데, 테슬라는 로봇 말고도 모멘텀이 너무 많잖아요. 뭐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고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 ESS 모멘텀도 있고 인공위성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로봇만 보면 테슬라 옵티머스랑 가장 동급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는 데가 피규어 AI거든요. 피규어 AI는 비상장사입니다. 피규어 AI가 상장이 되면 저는 최소 그냥 100조 이상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평가받는 게 65조를 받더라고요. 적자예요. 돈도 못 벌어요. 매출 사이즈도 작아요. 그런데 65조 이상을 받기 때문에 피규어 AI를 제일 투자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비상장사라서 투자를 못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에서 상장을 시킬 겁니다. 아마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향후 1, 2년 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옵티머스급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레벨입니다. 세계 탑티어예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고, 구글에서 5천억 가까이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엔트로픽. 엔트로픽도 아마 비상장인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 단에서는 뭐 너무 많죠. 이제 일본 회사들이 꽉 잡고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야스카와 화나, 그 다음에 그 감속기 들어간 하모닉 드라이브, 다 이런 일본 회사들. 그 다음에 미국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수술용 로봇 탑티어거든요.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보다 더 큰 회사가 있네.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협동 로봇, 덴마크 1등 협동 로봇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테러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약간 휴머노이드랑 좀 다른 쪽이니까. 근데 휴머노이드도 뭐가 필요하냐면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액추에이터 뭐죠? 사람으로 치면 이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나 이 근육 같은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액추에이터 어디가 제일 잘 만드냐면 역시나 이것도 일본 업체들이 잘 만들고요. 국내는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국내는 로보티즈가 하고요. 하이젠 R&M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자체는, 물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최대한 더 빨리 앞당해서 28년도가 아니라 27년도나 뭐 26년도라도 뭔가 휴머노이드 로봇 어떤 시제품이라도 내놓으면 국내 로봇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걸 보는데, 현실적으로 밝힌 것 같아요.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28년도에는 양산할 거야. 심지어
지능형 로봇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말하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도 우리 협동 로봇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능형 로봇 할 거야. 그 시기도 한 28년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비슷한 시기에 레인보우라. 그러니까 28년도까지는 당장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은 의미 있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이미 미국 업체들이나 중국 업체들은 28년이 아니라 그 전에 당장 옵티머스가 이제 미국 테슬라 공장에 막 10,000대씩 들어가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니까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를 해야겠죠. 액추에이터가 전체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고요. 로봇 원가 40%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데, 액추에이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 모터, 감속기, 센서 이렇게 다 포함해서 액추에이터가 해당이 되는데, 국내 액추에이터의 탑티어는 역시나 하이젠 RNM하고 로보티즈 두 개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저는 하이젠 RNM하고 로보티즈 둘 다 좋다고 보는데, 시총의 차이가 커요. 하이젠 RNM은 지금 9천억대 시총이고요. 로보티즈는 4,700억. 그러니까 하이젠 RNM이 상대적으로 너무 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총이 너무 커서. 그런데 매출 사이즈가 하이젠 RNM은 900억대 이제 1,000억대 사이즈까지 올라오고요. 로보티즈는 아직 300억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야, 이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당장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밝혔는데 총 4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거랑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액추에이터 개수가 2.5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는 점점 더 많이 써질 거다. 왜냐면 관절이 엄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물건을 짚거나 힘의 압력을 조절하려면 이 손의 자유도가 중요한데, 손의 자유도를 개선시키려면 액추에이터를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과 액추에이터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손의 자유도가 사람이 27이라면 테슬라 옵티머스 가장 최상급인데 22 정도까지밖에 아직 안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할 거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 회사로는 상당히 택도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글로벌 로봇 회사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요. 지금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액추에이터 납품을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니까 액추에이터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죠. 현대차 공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내 업체랑 조인할 가능성이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투입 대수가 생각보다 더 빨리 많이 투입이 될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몇천 대 얘기가 나오다, 몇천 대 아니야, 몇만 대 수준으로 늘릴 거야 하는 얘기가 아주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하이젠 RNM이 뚫을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절대 하이젠 RNM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탑티어 로봇급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 기업들의 납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로봇 관련된 캐파가 1,300억 정도 캐파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발전 방향에 지금 딱 맞고요. 관절의 자유도나 이런 기술력, 그 다음에 불규칙하거나 복잡 운동,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 로봇이 하는 회전 운동을 넘어서 이제 병진 운동까지 가지면 관절이 엄청나게 쓰일 거고, 그 관절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 밖에 없다. 그 하이젠 RNM은 저는 계속 좀 부각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고, 시가총액이 지금 다소 좀 부담이 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운 시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이익의 사이즈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액추에이터 양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증설했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미 형 캐파를 1,300억 이상의 사이즈로 증설하겠다고 한 거는 어느 정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어느 정도 글로벌 업체의 물량을 받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고, 이 회사 대표하고 그 밑에 임원진이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납품이 된다고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제 봤는지 제가 조금 그거는 다음 달에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마 국내 탑티어는 거의 다 하이젠 RNM의 액추에이터를 쓴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젠 RNM을 저는 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이 다 어렵습니다. 예,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익 내면은, 아직도 주식을 뭐 불로소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 떨어지면 또 굉장히 멘탈이 나가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고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중간중간 공부하는 과정을 좀 재밌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잘해? 야,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네.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분들하고도 대화의 소재로 삼으셔도 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자체가 금융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으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욕심들이 너무 과하세요.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막 50%, 100%씩 수익 나면, 요새 또 비트코인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시는 분은 주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주식을 조금 넓은 마음, 유연한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면서 시간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으로 좀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껄무새가 되거든요. 아, 그때라도 손절할 걸, 그때라도 수익 실현할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목표 수익률 세웠는데 벌써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와버렸네? 그럼 좀 수익 실현 좀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손절가를 세웠는데 그 손절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도달했네? 그러면 내 판단이 틀린 걸 인정하고 좀 손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손절하고 익절, 이 두 개를 못 하시면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익절을 좀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내가 손품 팔아서 찾아보셔야 돼요. 손품의 싸움이에요. 손품의 싸움이고, 매일매일 시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매일매일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은 5월 31일 날 4명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서울에서 하니까 그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더 재미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